아는 과학쌤. 아는 과학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장의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기장. 이 자기라는 말은 자석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장이라는 말은 공간, 장소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기장이라는 말은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이 자석의 힘은 다른 말로 자기력이죠. 맞습니다. 이 자기장 뜻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금 나왔던 단어입니다. 자기력은 바로 자석의 힘인데요. 자석 때문에 생기는 힘인데 이 자기력도 인력과 청력이 존재합니다. 이 인력은 N극과 S극 사이에서 서로서로 당기는 힘이 당기 힘에 해당되고요. 이 청력은 같은 극 N극과 N극, S극과 S극 사이에 서로 미는 힘을 바로 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죠. 이 인자는 끌다, 이 척자는 배척한다, 밀어낸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용어는 자기장과 자기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장에서 방향을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장의 방향을 좀 알아둬야 돼요.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도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인데요.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자석을 하나 그릴게요. 자석을 그리고 여기 있는 N극, 여기에는 S극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걸 나침반을 놓고 얘기하면 이럴 때 N극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쪽이 N극이고요. 이쪽이 S극이니까 N극이 어디를 여기서 정의할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 그랬어요. N극 어느 쪽을 가리키죠? 이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방향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침반을 하나 놔둬 볼게요. 놔둬 보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와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 될 것 같아요? 먼 N극이 되는 거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 나침반 하나 놔볼까요? 그러면 자극의 방향은 여기가 S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N극이에요. 이 방향이겠죠? 여기가 누구 반대 방향은 S극이겠죠? 그러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자기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석을 놨을 때 바로 자기장이 흐르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상황이 더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게를 하고요. 전류가 흐를 때도 이 전선 또는 도선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코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변에 바로 누가 생긴다? 맞아요. 자기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방금까지는 뭐의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냐면은 여기 자석 주변에 생기는데 지금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해할까요? 물론 전류가 흐를 때만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이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전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원형으로 움직여요. 모양이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고 이 주위에 뭐가 놓여 있죠? 맞아요. 나침반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전류를 흘려줬을 때 그리고 스위치를 연결해 줬을 때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 주변에 뭐가 형성된다는 말이죠?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볼게요. 이 이미지를 확대한 거예요. 확대한 건데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계속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양쪽에 나침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류는 흐르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오른손에서 각 손가락의 역할들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오른손을 보면 엄지가 있죠. 이 엄지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전류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자, 오른손 한번 꺼내보세요. 엄지가 뭐라고요? 전류입니다. 맞죠?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은 뭐라고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전류가 그림을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넘어갈 때 이 넘어가는 방향을 따라서 어떤 손가락을 엄지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캡처 화면을 녹화한 다음에 선생님 손으로 직접 실험하는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걸 잠깐 기다리고 이제 하나를 더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넘어갈게요. 지금 앞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이런 모양의 도선이에요. 이런 도선을 원형 도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모양이죠? 맞아요. 직선 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도선도 있어요. 이런 도선을 코일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우리 이미지에 보이는 이 모양은 원형 도선, 그 다음에 똑바로 되어 있는 거는 직선 도선, 이렇게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 걸 코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전류 자기장을 이용해서 원형 도선과 직선 도선과 코일에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확인을 한번 할 겁니다. 그 확인을 하는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나침반의 방향이에요. 나침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실제 실험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막대 자석이 N극과 S극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다 나침반을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N극과 N극은 서로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 있고요. 반대로 N극과 S극은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모식적으로 나타낸 화면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물론 얘를 이렇게 바꾸면 그대로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맞죠?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시 돌려서 N극에서 나와서 자기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침반을 여기 놔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놔두면 이렇게 돌고요. 또 얘는 이렇게 돌고 여기 놔두면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여기 놔두면 N극이 이 방향으로 돈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위로 한번 가볼까요? 위로. 자, 여기 있을 때는 이 방향이었다가 위로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아서 이 방향으로 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돌아서 결국은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자석일 때 자기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우리 교과서에는 사실 이렇게 자석이 아니라 코일에 전류를 흘릴 때 나침반의 방향, 바로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준 이 코일은 둥글게 원형 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형 코일 주변에 나침반을 설치해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시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 도선의 종류, 세 종류를 공부한다 그랬죠. 하나는 직선, 하나는 이런 원형, 그리고 하나는 스프링 모양의 코일을 공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직선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직선은 선생님이 이렇게 볼펜을 준비했습니다. 볼펜, 여러분들도 볼펜 있죠? 볼펜 있으니까 볼펜 하나 딱 준비하세요. 볼펜 하나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게 오른손이 필요합니다. 오른손 꺼내세요. 오른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오른손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전류의 방향이다. 따라해보세요. 전류입니다. 나머지 이 네 손가락은 바로 누구의 방향이다?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이 볼펜을 아까 도선, 직선 도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전류가 위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느 손가락? 전류는 어느 손가락이었다? 맞아요. 엄지였어요. 엄지도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위쪽 방향으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은 이 도선을 감싸면 돼요. 자, 전류 방향이 위쪽 방향일 때 이 도선을 이렇게 감싼다. 위로 갈 때 이렇게 감싼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감싼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감쌀 때 나침반을 여기도 놓고 그 다음은 여기도 놓고 그 다음 여기도 놓고 그 다음 여기도 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일 때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 자, 엄지 방향 위쪽 방향이고 얘를 감쌀 때, 자, 처음에는 이 방향이에요. 그럼 나침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 것 같아요?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자기장의 방향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위에입니다. 위에 놔뒀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얘는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나침반을 놨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는 얘가 돌아서 이 방향이 되는 거고, 맞죠? 이 방향이니까. 마지막에는, 손이 부러질라 그래요. 나침반을 아래쪽으로 놓는다면, 이 나침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돈다.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내용은, 만약에 여기는 이 방향, 여기는 이 방향, 여기는 이 방향인데 마지막은 다시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일 수는 없어요. 한 번에 자기장이 돌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계산했는데 나머지는 이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도는데 얘만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럼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잘못한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직선 도선은 기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제 전류를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밑으로. 자, 엄지를 찔러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찔러야 돼요? 엄지, 척. 자, 밑으로 찌릅시다. 밑으로 찔러보세요. 엄지를 밑으로 찔러보세요. 밑으로. 왜냐하면 전류가 지금 밑으로 흐르니까 엄지를 밑으로 찔러보세요. 찌르고 감싸야 돼요. 이렇게 감싸는 바보는 없어요. 이렇게 감싸면 안 되고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밑으로 갈 때 이렇게 감쌉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혼자 이렇게 서면 좀 좋겠는데 안 서네요. 이렇게 돌면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러면 여기 놔두면 여기는 이럴 때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 또 위로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일 때는 이 방향. 또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 때는 이 방향. 돌아서 완전히 감쌀 때는 이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밑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직선 도선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제 직선 도선은 그만하고 아까 보여줬던 원형 도선입니다. 원형 도선. 원형 도선은 여러분들이 좀 좀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철사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아요. 철사 같은 게. 이런 철사 같은 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자, 없으면 그냥 비슷한 걸로 그냥 하면 돼요. 이런 철사로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런 철사를 해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원형을 바로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방금 직선 도선 공부했잖아요. 직선으로 바꿔버려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아까 원형으로 되어 있던 애를 이렇게 축구 골대 모양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아하 했어요. 지금 직선으로 골대 모양으로 바꿨더니 원형이 직선 몇 개? 하나, 둘, 셋. 직선 3개로 바뀐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직선하고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전류가 위로 올라간다고 치고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은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 엄지 준비.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리세요. 위로 올리고 얘를 감싸. 자, 여기는 해봅니다.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이 방향이죠. 여기는 이 방향.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n이 이 방향이에요. 이렇게 맞죠? 이 방향. 마지막에는 이 방향입니다. 이해됐나요? 이 방향. 나침반을로 여기 있는 나침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여기 있는 나침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여기 있는 나침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됐죠? 이 직선 하나 해결됐네요. 그 다음에 이 직선입니다. 이 직선은 좀 달라요.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엄지를 이 방향으로 찌르세요.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찌르고 얘를 감싸세요. 이제 감쌀 때 이 두 측면은 나침반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중력 때문에 정확하게 재어지지가 않아요. 이 측면은 안 물어봐요. 그래서 얘는 위하고 아래만 물어봅니다. 자, 찌르세요. 그리고 손이 이 전선의 위쪽을 지나갑니다. 맞죠? 위쪽을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위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와요.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인 전선 위에 나침반을 올려놨다. 나침반은 어느 방향으로 N극이 향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찌르고 이 위로 이렇게 찌른다는 거예요. 맞죠? 반대로 얘가 내려와서 밑으로 갈 때는 이 방향입니다. 선생님 방향으로. 얘는 나침반 이렇게 전선이 지나갈 때 나침반 아래쪽에 놨을 때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작용하는가 합니다. 그거는 이 방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얘하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요. 자, 요번에는 이 방향이죠? 그러면 얘는 이 방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돌려서 이 방향. 그래서 이 방향이 되겠고, 돌려서 나오면 이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선 중심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물론 돌겠죠. 그 다음 위에서는 이 선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맞죠?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 다음 이 선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관성 있죠? 이렇게. 다 골대 뒤에서 돌아서 이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원형 도선. 선생님이 원형 도선을 약간 응용했어요. 맞죠? 응용해서 이런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일이 있어요. 코일은 이렇게 직접 선생님이 또 코일을 만들어야 돼요. 자, 철사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코일이 있는 거예요. 코일. 이게 코일이죠.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이 코일은 안타깝게도 손을 모양을 바꿔야 돼요. 이때까지는 얘가 직선과 원형에서는 얘가 전류였죠. 얘가 자기장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꿀게요. 얘를 자기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손가락을 전류로 하겠습니다. 이 네 손가락을 전류로 할게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네 손가락으로 전류해. 코일에서만 그런 거예요. 코일에서만. 얘가 타고 올라갑니다. 자, 타고 올라갈 때 엄지는 항상 어디를 가리키죠? 맞아요. 왼쪽을 가리킵니다. 요때 이거는 이 방향, 왼쪽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나침반을 이 코일 안에 넣었을 때 N극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갔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거, 이 위쪽이 아니에요. 이 안쪽이 이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침반을 놨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을 때 같은 원리로 자기장은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친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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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죠? 반대로 이렇게 나온 친구가 밑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밑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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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기장이 향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선, 원형, 또 코일까지 자석을 이렇게 곳곳에 놨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영상을 좀 많이 보세요. 반복해서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러고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과학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직선 도선, 또 원형 도선, 또 코일에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했나요? 어떤 친구들은 한 번만 들으면 잘 이해가 할 거예요. 이해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손으로 감아가면서 이해를 하면 충분히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코일이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봤어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봤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코일이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뀌면 누구도 따라서 바뀐다? 맞아요. 자기장의 방향도 덩달아 바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꾸는 방법은 전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바꾸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혹시 시험 문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지의 방향을 바꾼다는 표현 또는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는 표현을 쓰면 아, 여기서는 뭐가 바뀐다? 자기장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어떻게 하면 자기장을 세게 할 수 있을까요? 세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장을 강하게.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몇 가지 방법인데, 코일 같은 경우에는 코일의 수를 증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전류도 더 많이 흐르게 해주고요. 같은 말이지만 전지수도 늘려주면 자기장이 강하게 바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는과학쌤이었습니다. 안녕. 아는 과학쌤